안녕하세요. SNS 프랩의 정상진 선생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꼭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물리 과목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간략하게 문제 하나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이론을 설명을 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제가 만들어서 올려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IGCSE, IB는 HL, 그다음에 AP Physics 1, 2, Physics의 Mechanics E&M까지. 그럼 총 이제 6개 과목. SAT2는 따로 이야기하진 않을 거고요. SAT2는 뭐 AP 쪽이나 IB나 이런 거 설명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거기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풀면서 간단하게 이론 설명을 하는, 뭐 깊게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요 정도 내용들은 그 물리에 나온다라는 정도의 약간의 그뭐 개론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모든 피직스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등장을 하는 바로 메저먼트하고 uncertainty에 대한 얘기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IB, IGCSE 맨날 나오고 AP도 피직스 1, 2에서 나오고요. SAT2에서도 이제 자주 나옵니다. 이제 피직스 C는 이제 좀 덜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들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참 그 교재 그 문제 파일은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고요. 유튜브 링크,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 그 블로그 링크 걸고 그 다음에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다운받으면 될 것 같고, 편집 같은 걸 동영상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 테이크로 쭉 그냥 녹화해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바로 uncertainty하고 measurement에 대한 얘기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볼게 measurements and uncertainty죠, 그죠? 자, measurement and uncertainty인데,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reliable range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reliable range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피직스 시험을 봤었을 때 이제 다루는 것들은 그 메저링하는 디바이스는 보통 디지털보다는 이제 아날로그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그 아날로그 디바이스로 어떤 애를 메저링을 했었을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범위, 그걸 우리가 이제 reliable range 혹은 uncertainty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reliable range 혹은 uncertainty는 우리가 어떻게 디터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메저먼트 디바이스, 그러니까 메저링 디바이스의 어떤 인터벌이 있죠. 예를 들면 룰러 같은 경우에는 자의 그 눈금들이 될 텐데, 그 눈금들이 있으면 자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 곱하기 인터벌, 요게 바로 reliable rang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룰러를 한번 보자고요. 룰러를. 자, 이 룰러가 있는데 얘는 0, 1, 2, 3 해서 예를 들어 얘는 유닛이 센티미터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인터벌이 지금 얼마죠? 예, 1cm 간격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어떤 애를 올려놓고 길이를 잰다고 치잔 말이죠. 길이를 잰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얘가 한 요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 얘의 길이를 어떻게 잴 거냐 그랬을 때 얘가 2를 조금 넘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보통 그 nearest interval에 이제 가깝게 읽어줘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인터벌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얘는 2cm 플러스 마이너스 0.5 cm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간격이 정확히 표시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에스티메이션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면 얘는 2.1cm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 인터벌이 1cm 간격이기 때문에 이때 레인지는 얼마니까 거기다 0.5를 곱한 거니까요. 그죠? 요거는 항상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바로 이른바 퍼센트 에러라는 게 나옵니다. 퍼센트 에러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 그랬을 때, 퍼센트 에러 equal
델타 R over R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이거는 어떤 얘기냐라고 했을 때 이 R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true value라고 불러요. 그리고 델타 R이 바로 저 위에서 나온 uncertainty 혹은 reliable range가 되는 거죠. true value는 말 그대로 우리가 measured value를 우리가 true value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그럼 처리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대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걸로 이제 value를 적었을 때를 이제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때 true value R이 얼마냐면 2cm가 되겠죠. 그리고 델타 R이 얼마죠? 예,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0.5cm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의 퍼센트 에러는 퍼센트 에러 이퀄 바로 0.5 오버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얼마? 100이죠.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25%. 요게 바로 퍼센트 에러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되게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퍼센트 에러의 캘큘레이션이 나오죠. 퍼센트 에러의 캘큘레이션은요, 퍼센트 에러끼리 뭐 하는 거가 잘 나오냐면 이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에러들끼리 바로 멀티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디비전 요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기억이 딱 하나입니다. 퍼센트 에러끼리 멀티플라이 하거나 아니면 뭐 했을 때 바로 디비전을 했었을 때 그 계산법은 이 퍼센트 에러끼리 우리가 더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풀 건데 일단 퍼센트 에러끼리 더한다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만약에 n 파워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n 파워면은요 n time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이드가 1m인 뭐 예를 들어서 큐브가 있다고 치잔 말이에요. 그럼 이 큐브의 볼륨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length L 밸류가 다시 봤더니 1m 플러스 마이너스 5%인 거예요. 그럼 우리 큐브니까 볼륨 같은 경우에는 볼륨 이퀄 바로 뭐가 되죠? L 큐브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계산을 할 때 어떻게 주면은 L 랭스를 그대로 그냥 큐브드 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1 큐빅 미터 그대로 나오죠. 근데 5%가 3 파워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바로 5에다가 3을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3 곱하기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1 큐빅 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줘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퍼센트 에러까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바로 뭐냐면 sigfig, 즉 유효 숫자 문제입니다. significant figure에 대한 얘기인데 sigfi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더하기 하고 그러니까 덧셈 뺄셈 그다음에 곱셈 나눗셈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sigfig 같은 경우에는 adding이나 subtraction을 할 때 룰은 뭐냐면 얘는 smallest place가 기본입니다. 즉 자릿수를 가장 작은 거에 맞춰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소수점 즉 데시멀 플레이스를 봤었을 때 3 데시멀 플레이스 세 자릿수 이거하고 4 데시멀 플레이스 즉 네 자릿수를 더한다 라고 하면은 자릿수는 누가 제일 작죠? 세 자리가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세 자리에다가 맞춰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자, 그에 비해서 두 번째는 multiplication이나 division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뭐냐면 smallest number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즉 유효 숫자의 개수를 작은 쪽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 룰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거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이 feather의 length를 재야 되는데 우리 accuracy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accuracy를 높이고 싶으면 인터벌을 줄여줘야 해요. 그럼 이 경우에 위를 봤더니 위에는 밀리미터고 밑은 센티미터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accuracy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어떤 걸 택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밀리미터가 눈금이더 작으니까 얘를 택하는 게 더 맞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10mm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갔나 봤더니 29까지 왔으니까 이때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29-10이니까 얼마? 19mm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 A번인데 원래 엄격하게 얘기를 하자면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가 1mm가 인터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reliable range를 같이 표시를 해주자면 얘는 19mm에 플러스 마이너스 0.5mm가 원래 이제 답이 되기는 하죠. 그죠? 여기서는 그냥 길이만 가지고 러프하게 있기 때문에 답이 A번이 되는 거고요. 이건 IGCS에 나왔던 문제였고, 자, 두 번째, 얘가 바로 이제 우리 퍼센트 에러 계산하는 문제죠. 자, 우리가 문제도 뭐라 그랬냐면, potential difference, 우리가 이제 voltage라고 부르네죠. potential difference가 주어지고 current가 주어졌는데, 구체적인 수식은 몰라도 돼요. 여기서 power dissipated 물어봤죠. 그죠? 파워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파워 P는 voltage times current란 말이에요. voltage times current니까 두 개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0V고 2A니까 일단 얘네 두 개 곱합니다. 그럼 파워 P는 얼마가 되느냐? 20. 이때 파워의 유닛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와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5%, 25% 근데 둘이 곱했지? 그럼 어떻게 된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 몇 번이 돼야 된다? D번인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sigfig 문제인데, 자, 봤더니 length가 sigfig이 몇 개냐면 2.3mm니까 3개입니다. 그 다음에 width가 얼마죠? 5.02. 예, 그러니까 얘도 3개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area를 계산하는 거니까 area 같은 경우에는 length times width잖아요. 그럼 우리 multiplication이죠. 따라서 몇 개를 맞춰줘야 돼? 그쵸? sigfig에 숫자를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봤더니 3개 3개였는데 결과가 11.596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1.596이니까 3개를 맞춰줘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 계산은 어떻게 해주냐면 3개를 남겨놓고 그 뒤에서 라운드 오프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0.96이니까 여기서 라운드 오프를 시켜주게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운드 오프를 시켜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운드 오프니까 11.6 cm 스퀘어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D번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가급적 매주 금요일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파일도 업로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